일상에서의 만일은 일종의 허구가 되며 연극에서의 만일은 하나의 실험이 된다. 일상에서의 만일은 일종의 도피가 되며 연극에서의 만일은 하나의 진실이 된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믿게 될 때 연극과 삶은 하나가 된다. 느티나무 시민연극단이 무대에 섰다.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을 위해 3편의 옴니버스 연극 대본을 참여자들이 직접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본에 담아냈다. 시민들이 모여 시민들의 이야기를 쓰고 시민들이 연극을 했다. 엄마 왜? 나 지금 좀 바쁜데.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이 다 지나가도 우리 딸내미한테서 전화 한 통 없어가 궁금해갖고 전화해봤지. 아침은 묻나? 아이고 별일 없을게 전화 안 했지. 나 지금 회사에요. 빨리 전화할 게 있어서 일찍 났어.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출근했나? 내는 아직 집인가 했지. 근데 왜 전화했는데? 어? 아 왜 전화했냐고. 맞다 마스크 니한테 마스크 좀 보내줄라고. 엄마가 마스크가 어디 있다고? 마스크 있다. 어제 농협에서 본다고 해가 아침부터 줄 서러 안 갔더나. 아이고 여기 일찍 벌써 몇 번까지 했더라? 아이고 아직 57번 아직 58번 아직 59번이고 예 아이고 아침에까지네 60번 저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마스크 끝났으니까 예 돌아도 가이소 뭐시고? 아이고 병시 60개 갖다 놓고 서로 오락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안 주네야지 아이고 내는 어제도 아침에 나왔다가 한 장 없이 기다리다 그만 갔다. 오늘은 내까지만 좀 풀어라. 아이고 저희가 퍼는 게 아니고 그만 드리려고 해도 마스크가 없어요 내일 다시 오시죠 죄송합니다 에이, 아이고 저 영감생도 술 먹는갑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10시부터 와서 줄 서기 잘했네. 그래도 47번 받았다. 잘했다. 어제는 이 번호표도 안 줘가 2시까지 기다리다가 마스크도 못 사고 그냥 간 사람들이 억수로 많단다. 그래서 오늘은 농협에서 번호표도 미리 준비하고 깔고 앉아있으라고 주차장에 이리 박스도 깔아놨구만. 어이, 아까 들어볼게. 기다리면서 농협 안에 들어가가 녹차도 터무룩하더라. 글라. 그럼 저 마트 가가 빵 좀 미리 사올게. 점심도 요 앉아서 뭐야 안 되겠나? 그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서라도 마스크를 사가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게 낫지.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언제 줄을 섰어? 뭐 우리가 해야지.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된게 어디라. 엄마 나 마스크 많다. 엄마나 해라.
보라면 내가 오빠한테 와서 카가락 해야 되겠다. 그 집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식구대로 마스크도 많이 쓸까 이가. 엄마 좀 그러지 마라. 젊은 사람들 알아서 다 쓴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사니까 그때 좀 그만하이소. 아이고 가스나 짜증 좀 내지 마라. 대부분의 딸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엄마한테 무심한 딸이었고 저 혼자 즐기는데 집중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코로나로 제가 격리된 생활을 겪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전화를 뭐 한두 번 하던 게 점점 잦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엄마의 몰랐던 삶을 알게 되면서 엄마의 관계 변화가 일어났던 과정을 담았습니다. 경진아, 야, 너 그거 뭐야? 너 여행 가면 벌써 간 거야? 당연하지. 너 여행 떠나면 몇 달이나 남았는데 마음은 벌써 스페인으로 떠났겠구만. 야, 제가 맡은 역할은 시골 출신의 40대 직장 여성 은호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40대 미혼 여성으로서 현재를 즐기고자 여름에 해외여행에 적극 투자를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엄마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현재 내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엄마와 아주 긴밀한 교류가 있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작년에 비행기 예매한 후로 나 이번 휴가만 기다리면서 직장 생활 버텼다. 이번에는 이 행각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언니의 직장 생활 노하우다야. 저녁은 묻나? 와 그래 목소리가 안 좋노? 어디 안 좋나? 아프나? 아, 고마 피곤해서 그러십니다. 보라면 고마 쉬라. 엄마는 밥 먹나? 싫어 뭐지? 우리 딸내미는 뭐하고 밥 먹고? 오전 7시 28분 작품에서 은호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 뭐 엄마를 맡던 딸을 맡던 그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엄마를 맡아 보니까 진짜 엄마의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의 그 관계에서의 그 서운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걱정되는 마음, 그 다음에 혼자 이제 조금 적적하게 지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한 느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예. 나도 뭐 언제 요양원 갈지도 모르고. 아, 엄마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이소. 앞집에 은숙이 저것만 있지. 내보다 서너 살이나 적다 아이가. 어제 요양원 갔다. 제가 처음에 이걸 뭐 대본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엄마의 삶을 알게 되고 이거를 좀 기억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안 계실 때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일기 비슷한 것을 쓰게 됐거든요. 그게 우연찮게 이제 저희 대본팀에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거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근데 코로나는 천재지변이 아니라서 위약금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된다네. 야, 나는 작년부터 이번 휴가만 기다리면서 직장생활 버텼단 말이다 진짜. 혼자 짜증나 죽겠다. 아야, 엄마한테 전화하자.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참고로 은하는 굉장히 효심이 깊은 딸입니다.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고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효심이 깊은 딸인데 캐릭터로 탁 있긴 되게 쉬웠어요. 예. 이래갖고 까불까불한 외향적인 모습을 하기는 쉬웠는데 저는 2달 내내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나는가. 이게 마지막 내레이션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울컥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2달 내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을 배우들은 막 감정에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진정 효심이 없는 여인인가? 감수성이 없나? 아니야, 나는 효심을 다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서 이런 거야. 막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서 섰죠. 너가 이모 요양원 들어간단다. 그렇게 안 들어간다 사더만 저번에 그 일 있고 나서는 고마 들어갈락 하네. 왜 삼촌 문 못 열어준 거나? 그랑께 요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그 먼 데서 찾아갔는데 문 밖에서 나는 오빠 소리를 듣고도 일 나가지 못해갖고 문을 못 열어줄 때는 그 심사가 어땠겠노? 아유, 왜 삼촌 속도 말이 알겠다. 그래, 그치. 우리 11남매 중에 인자 보도시 내하고 너그 이모 그러고 외삼촌 이래 딱 서이 남았다 아이가. 늙은 게 참 형제지간도 한심스럽구만. 아무래도 엄마 역을 맡아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다 궁금해지고 특히 우리 엄마가 그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 엄마! 아이고 은호구나. 아이고 뭘 이래 여행 가방까지 들고 너무 무겁구러. 올 때 반찬 좀 많이 사갖고 올라가라. 어? 아, 됐다. 이번에는 여름 휴가 삼아 왔어요. 여름 휴가? 응. 네 이번 여름에는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안 가나?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로 옵히고. 아이고 코로나가 좋은 것도 있네. 우리 딸내미하고 여름 휴가를 다 보내보고. 아줌마 계십니까? 멀티맨으로 새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그 은호 어머니가 사시는데 그 통장을 했고요. 어쩐 일이고? 동네에서 요거 달아줄라 해갖고요. 그게 뭔데? 아 요거 화재 경보기요. 부엌에다가 요렇게 달아놓으면 지난번 맨키로 가스에 몰려놓고 홀딱 태어삐떠 요게 삑삑 소리 낸 게 화재를 막을 수 있어요. 엄마 뭔 일 있었나? 아이가 언니 몰랐었나? 아이고야 네 엄마가 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지난주에 니네 집에 일 났다 아이가. 부엌에서 연기 나고 분이 엄마가 와가지고 가스 안 꺼서 네 집 포다 타있다. 사실은 사투리가 제일 어려웠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 사투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사투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좀 어려워서 주변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나 그냥 제 식으로 소화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이 연극에 대해 전혀 모르시지만 저 혼자 엄마에 대한 뭔가 숙제를 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집착했었거든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약간 안정된 느낌, 좀 편안해진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등록 맞아요? 혹시 알고는지 모르세요? 이 근방 어딘데? 엄마! 작은 마당에 하얀 목련 꽃 있는 집이에요. 엄마! 엄마! 저기요. 혹시 여기가 종로 맞아요? 저 아이콘의 집 못 보셨어요? 이 근방 어딘데? 작은 마당에 하얀 목련꽃 있는 집이에요. 혹시 못 보셨어요?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독은 이것도 왜 들고 나오셨어요? 조용히 해. 넌 들어가 있어. 진짜
아, 나 답답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혹은 뭔가 좀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평상시에는 잘 몰랐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더 아마 좀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 좀 두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과연 이게 써도 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미쳐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아, 이게 뭐라고! 왜 그래, 왜? 네, 애자와 장독에서 범성 역을 맡았고요. 치매를 앓고 계신 엄마를 돌보고 있는 막내 아들 역할입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안 뺏을 테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추운데 감기 걸려. 아니, 내가 이거 못 올만한 곳 아주 좋은 곳을 알아. 이게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아주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까 가자. 집에 갑시다. 우리 아들이 글을 써요. 고등학교 때 소설집도 냈고 애가 배운 게 많아. 말은 뚫마나 이상한지. 항상 모범대라고 범자에다가 돌림자 주석석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범석이라고 지었어. 저는 애자와 장독에서 애자 씨를 맡았습니다. 저희 애자 씨는 이제 42년생 여자분이시고요. 서울에서 이제 자라서 6.25를 만나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거쳐서 이제 아들이랑 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치매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기도 하고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진짜 좋은 아이야. 우리 범석이, 준석이. 범석이 어머니 아니야? 작업가라를 마스크도 안 하시고 어디 가시는 거지? 준석이네 집이 여기 어디더라? 범석아 너 어디야? 나 지금 너희 어머니 봤어. 여기 느티나무 시장 초입. 내가 모시고 있을 테니까 일로 와.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미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연은 범석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여서 어머니도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 자, 한잔하자. 너희 어머니가 어떠셔? 그냥 그렇지 뭐. 야, 지난번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지. 엄마가 엄청 당하고 황당하셨던 것 같아. 미연은 어머니가 같은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범석에게 이렇게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공감대도 또 형성할 수 있고. 그럼 최근에는 장독을 들고 새벽에 못 오려고 나가신 거야. 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뭐가 돈? 비슷해. 야, 진주 목걸이, 넥타이, 말린꽃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 그 소중한 것들 비슷해. 근데 나 놀랐어. 그때는 막 악몽을 꾸는 줄 알았거든. 아주 지독한. 야, 누가 그런 일 있을 때 어떻게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냥 막 악담을 썼지. 근데 저희 엄마가 상태가 더 악화되시는 거야. 그러다가도 또 금세 돌아오셔. 힘들었겠네. 중간에 대본 안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되나? 내 치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치부일 수도 있는 건데. 저의 첫 대사는 그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새벽에 제가 그 엄마를 찾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그 감정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간절하게 내가 엄마를 불러야 되는지. 엄마! 도대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애자씨! 도대체 어디 있어?
아 진짜 또 이래 또 씨. 선생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너무 간절하지 않나요? 네. 와이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이 제일 저한테는 어려웠던 장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톤이나 억양이나 예를 기억해버리면 공연 때도 그렇게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이거를 지금 이번 작품들은 다 지금 초반에 그걸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네네, 괜찮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찾은 방법이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아닌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런 감정을 좀 하여튼 제 인생에서 가장 비슷한 감정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래? 여인중에 복되시. 왜 그러냐고! 예수님도 종이 받을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에서 함께 하시니. 그 치매 환자들이 순간순간 기억을 잃긴 하지만 감정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은 잃어버리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길 가다가 할머니들 약간 대화하시잖아요. 뭐 시장 이런 데 있으시면 막 갑자기 말 시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서로 막 모르는 사람들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넉넉히 보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찬데 왜 이렇게 입고 나오셨어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지. 미연은 범석이 어머니도 또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범석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맨 마지막에 이제 프리지아를 건네면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네, 그런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공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도들 참소를 들어가셨나? 무슨 개소리야. 이거 하자. 이거 뭐야? 그 프리지안에 놔주는 거야? 아니. 어머니 갖다 드려. 좋아하실 거야. 이거 끝말이 뭔지 알아? 모르지.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자 씨는 잘 견뎌내신 것 같아. 어머니들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범석 작가님도 힘내고. 고맙다. 요걸 하면서 주변에서 좀 많이 좀 도와줬었어요. 맨 처음에 이 사연이 그 대표적인 프레지아 꽃 준 사연 같은 경우도 그 실제로 이하진 선생님이 제가 힘들다는 걸 알고 저를 불렀고 그때 요양보호사 하시는 친구분이 같이 와주셨고 그렇게 세 명이서 술자리가 이어졌던 거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준 꽃이 플레지아였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범석일 역할을 맡은 배우 같은 경우도 배역을 파야 되잖아요. 배역의 전사들이든 혹은 그걸 파기 위해서 이제 막 경락쌤이 공부를 한 거지. 그걸들을 이제 올려주시면서 이제는 저도 이제 저한테 책도 선물로 해주시면서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 병에 대해서 그냥 깊이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연책들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머리는 이쪽, 다리는 저쪽. 누우세요. 머리는 이쪽, 다리는 저쪽. 움직이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고. 항암 시작을 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항암이랑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랑 표적 치료를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 이제 봄쯤부터 이제 대본 과정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이제 과정 중에서 쓰게 되었던 내용이 이 작품이고요. 그 2021년도 봄에 추가 검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큰일인데? 그러면서 나는 계속 이거를 만약에 재발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물론 이제 다행히도 아니긴 했지만 그 순간적으로 되게 강렬한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는 거 흉하지 않아? 그렇게 버티는 거? 숨 쉬는 방법도 잊어버렸는데 이 위에서 버티는 거 이게 나일까? 처음 올라갔을 때는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위가 불편해. 언제까지 나는 이 검사와 이걸 반복을 해서 만약에 항암을 하면 또 항암을 다시 반복을 하고 인간다운 삶에서 많이 멀어질 텐데 이걸 언제까지 해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이 좀 있었고 나는 왜 살고 싶지? 약간 이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인물은 항상 아름답고 건강하고 에너지 넘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꽃무늬로 표현된 할머니가 그 정말 하찮아 보였던 삶인데 그걸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던 모습을 굉장히 혐오했던 인물이거든요. 꽃무늬처럼 되고 싶지 않아. 꽃무늬가 끝까지 매달렸어. 절대 못 내려온다고 엄마 소매를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자기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본인이 본인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계기로 꽃무늬의 삶을, 그 꽃무늬에 젊었었던 시절부터의 삶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려오고 싶은 건가?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어. 아니, 어느 정도가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지난번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을 독려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목소리, 나의 어떤 삶의 의지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 나를 바라봐주고 그런 어떤 격려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선과 목소리가 돼야 되겠다. 꽃무늬에 대한 다른 기억은 없어? 맨날 이따만한 만두에 버섯과 녹두전이나 만들고. 고향 음식. 솔직히 음식 솜씨도 별로였어. 어린애 입맛에는 아니었나? 만두에 녹두전이라. 누가 오나? 꽃무늬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었어. 다소곳이 앉아있는 자태도 곱고 얼굴도 곱고 마음까지 고운 사람이었어. 아이고 냄새 좋다. 맛 좀 보자.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꽃무늬 음식 솜씨야. 우리 고향 평안도 태천 바닥에서도 손꼽았지. 뚝딱뚝딱
솜씨를 부리면 다들 왔다가 했어. 손끝 야물딱지고 머리 똑똑하고. 아이고 요즘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고생 안 하고 한 자리 하면서 살았을 텐데. 저는 저 너머의 시간에서 여자 역을 맡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 너머의 시간에 나오는 배역인 나가 기억하는 꽃무늬에 대한 왜곡된 기억을 정정해주고 좋은 기억으로 전해주고 떠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 엄마가 일찍 죽고 꽃무늬가 마지노릇했는데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림을 도맡았지. 애가 음식도 잘하고. 여자는 꽃무늬와 오랜 세월을 같이 했고 또 꽃무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뭐 언니이기도 하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그 목소리 역할을 하면서 싱잉볼 연주를 좀 했습니다. 머리는 저쪽, 다리는 이쪽. 누구세요? 머리는 저쪽. 목소리가 제일 어렸던 게 다른 대사들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이라는 게 있고 호흡이라는 게 있고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나 혼자 해야 될 커버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사실은 혼자 골방 가서 이렇게 싱잉벨 치고 윙윙 하면서 연출한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막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그 역을 자꾸 파다 보면은 되게 그 대본 자체가 조금 무게감이 저한테 좀 많이 왔었어요. 내가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나가 어떤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환이 된 게 꽃무늬라고 봤습니다. 나 꽃무늬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 꽃무늬는 키가 요만하고 등이 붓고 온몸이 쪼그라든 것 같았어. 얼굴은 네모나고 피부는 검검한 게 났는데 손가락은 피부가 뼈에 말라붙어서는 매번 뭔가를 집어서 눈 가까이 들어올리곤 했어. 쾌쾌거리면서. 부엌에서 혼자 맨날 궁시렁궁시렁. 주로 엄마한테 할아버지 흉을 봤어. 네 아버지가 말이 나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한두 번도 아니고 너 기억나지? 왜 너 어렸을 적에 울산에서 살 때 말이다. 정말 듣기 싫었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한스럽고 참 고통스럽고 고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분투하는 꽃무늬로 상징되는 그런 삶, 그 들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따뜻하게 좀 바라봐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도 이 배역에서 저도 비슷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끌어내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뭐 흔들렸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잘 안 되고 저희 같은 팀에 있었던 여자 배역을 맡았던 선생님도 너무 안 돼서 둘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공연을 일주일 남겨두는 시점이었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둘 다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줌에서라도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연습을 하려고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서로의 역할, 배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내 배역이 이런 것 같다,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틀을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는 차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발성 연습도 하고 대사도 많이 읊어보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대사 있잖아요. 그 여자의 대사만 쭉 읽었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제가 그 대본을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 대사 외우기에 너무 급급했고
꽃무늬가 몇 살 때 시집을 갔고 어떻게 어떤 역사로 삶을 살았는지 그날 가장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차 안에서 짧게 읽었을 때. 그러면서 그 꽃무늬를 알게 되니까 그 나라는 역할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왜 그런 어떻게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무 알게 되어서 그날 출근하는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꽃무늬가 소학교 다니다가 15세 시집 갔는데 학교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걸 그 할아버지가 억지로 시집을 보냈네. 에휴, 옛날엔 다 그랬어. 나도 그랬어. 싫다고 하는데 혼자 구해와가지고 시집 안 가면 내쫓아버리겠다고. 다들 그랬지? 옛날엔 다 그랬어? 꽃무늬가 소문난 부잣집 막내 도령한테 시집을 갔어. 그 집이 땅이 많아서 다 돌아보려면 나귀 타고 돌아야 했대. 꽃무늬가 가마 타고 나귀 타는 그런 혼례를 치렀어. 아, 그 시대 우물맛이 좋다는 집. 아니야. 우물물만 좋은 건 꽃무늬네 집이지. 아니 그러니까 시집이 부자면 뭐해.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쪼잔하고 인색한데 꽃무늬가 그 영감 그냥 평생 두고두고 욕을 했지. 저승에서도 욕으로 배불렀겠다. 아무튼 신랑은 에휴 혼례 치르고 바로 유학 가버리고 꽃무늬가 그 시집에 혼자 남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다대. 꽃무늬가 어릴 때 엄청 당찼거든. 그냥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지. 그 시절에? 그래도 됐어? 이야, 그 시절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차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기억에 관련된 이제 대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기억 또는 왜곡된 기억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역사를 건너오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그 질곡의 그런 세월을 지나온 그런 사람들의 특히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차고 웃음도 많았는데. 아, 웃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머니 생일날 립스틱을 사드렸는데 그게 처음이라면서 애기처럼 웃더라. 곱네, 고와, 이쁘다. 괜찮아. 사실 제가 꽃무늬 역할을 무대에서 또 했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랑 남자, 이제 여자, 그다음에 그 막 종소리 들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몸에 쌓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걸었다가 그걸 이어서 갈 건지 하고 외면을 하고 갈 건지 선택해. 누군가를 쳐다보실 때는요, 하시면서 들으세요. 쳐다보실 땐 한 4카운트 혹은 8카운트에 천천히 바라보신다고 상상하시면서 가볼게요. 강옥쌤. 왜요? 집에 있나? 근데 밥은 먹나? 요것도 그냥 정리 안 해서 집에 있나? 니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는데 올라갈 때 반찬 좀 넣어갖고 갖고 갈래? 아니. 이름 소리 들린다. 저기요, 여기 종로 맞아요?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니 들어가서 공부해. 이 시간에 추운데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여기 가만히라고 어느 정도가 가만인데 그것 때는 확 남자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라고 어떤 게 가만이야? 이렇게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되게 꽤 오래 좀 있었던 것이냐.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쪼잔하고 인색한데 꽃무늬가 그 영감 평생 두고두고 욕을 했지. 그 영감 저승에서도 욕으로 배불렀겠다. 아이 벌써 출근했네. 지금 했지. 지금 가야지. 근데 지금 가. 근데 왜 저랬는데? 맞다. 그 마스크 보내주려고. 근데 이번 여름에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이래도 안 재밌을 것 가나? 같아요. 이거 안 돼. 여행? 이거 이렇게 뭐 친구 이거 후려사감도 안 된다. 이렇게 뭔가 좀 돌돌이를 못 사용 못 하시는 경우만. 저기 얘기 하나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갑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이죠? 보이죠. 네, 이거 지금 계속 같은 노트가 나타가고 있어요. 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근데 무슨 신호가 이런 게 느껴져요. 한잔을 하면서 화제가 전환되면서 그거를 대사 때 할 수 없어요. 재밌었어.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슬로우로 한잔 하면서 오늘은 되게 ቄ끼 좋아하는 엄마 얘기 해주면 안 될까? 껐다. 안 될까? 안 될까? 응. 내 얘기 다 하면 책 12권은 나올걸? 알고 있지. 그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내 얘기 다 하면 책 12권은 나올걸? 공산당 때문에 집을 떠날 때도 임신한 몸으로 옷까지만 잔뜩 입고 나왔다니까. 근데 웃어야 되는데 안 웃겨. 웃어볼게요. 아이고. 그러게 여동생이 많이 안 웃어. 오빠가 큰 멀리서 평가 봤는데 밖에서 난 소리를 어디 죽어도 어디 나가고 문을 못 열어주면은 그 싫은 생각하고 되고 싫어. 내 삼촌이 이혼해러 오시면 그 사는 조카를 못 보니까 저거 다 서울에 있을게. 내가 진심으로 한번 그 문장을 느껴보는 순간을 가져갔으면 하는 게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내가 왜 할까 하는 어떤 고민의 찰나. 그리고 일상하고 내가 돌아봤을 때 우리 지금 세 작품 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 연배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극이라는 어떤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연기가 돼버리고 하는 척이 돼버리면 사실은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네,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진짜 한번 관객한테 친하진 않지만 처음 본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속마음 한번 공유하는 시간? 아이고 이제 우리 딸내미 전화도 받았으니까 전화기 딱 놔두고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전화를 들고 다니라고 사줬던 말은 만도 놔두고 간다고. 이거 밭에 갖고 가면 억수로 승가시럽대. 옷 무겁제, 이자부가 겁나제. 근데 또 아침에 네 전화 안 받으면 네가 저것만 죽었나 싶어가 난리가 난 게 내가 아침에 네 출근 전화 딱 받고 밭에 안 나가나. 아이고 은호야. 네. 네 엄마한테 이래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마라. 네 나중에 엄마 죽고 없으면 전화할 데 없어가 우울증 걸릴까 겁난다. 이 엄마가 그냥 무심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 죽음 이후의 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대사인데, 엄마의 맨 마지막 대사인데 또 내려올라고. 자비가 약간이 알긴데. 그래도 내 삼아 우리 딸내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지. 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너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좋지.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몇 번이나 더 딸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대사를 저도 모르게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그 남겨진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좀 진하게 와닿았죠. 제가 대사를 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뭐 저는 그냥 대충 하는 딸이긴 하지만 그 연극을 하고 나서 더 이제 마음에 엄마란 존재, 그 다음에 엄마의 삶, 그 다음에 이 언제까지 남았을지 모르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사무치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반찬 좀 부치줄까? 아니, 소리도 많다. 엄마가 보내는 거는 약을 안 친 거라 그렇지. 유기농 있거든. 글 사도 다 약 친다. 참 아니라니까만. 전화 장면은 제가 사실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극화되어서 연극이라는 형태로 무대에 올라가고 제가 거기서 어떤 한 배역을 맡아서 함으로써 저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조금 더 생각을 머무르게 하고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이소. 내가 알아서 한다.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아야,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이 엄마는 당신 몸 하나 온전히 감쌀 수 없는 바스락 끓이는 잎이 되어 엄마를 딱 쳐다보고 비주얼상 엄마가 이제 정하고 배우를 쳐다봤을 때 불빛이 쫙 비치고 인간으로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2달 연습하는 2달은 진짜 눈물이 안 나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심정이었는데 2달 동안 없던 눈물이 팍 터진 느낌? 그런 거. 여전히 3년째 코로나는 내 여름 휴가를 방해하며 성행 중이고 그동안 나는 엄마에게 집착하는 딸이 되어갔다. 어쩌면 영영 철없고 이기적인 딸로 남았을지 모를 내가 엄마와 일상을 공유하고 엄마가 잃어버린 세월을 대신 기억하게 된 것은 코로나가 준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눈물이 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몸이 촉촉촉촉해요.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안 그란다. 가스에 뭐 올려놓으면 옆에 딱 앉아있는다. 걱정 마라. 조심 좀 해라. 알겠다. 이렇게 엄마와 딸이 탁탁탁탁 하는 게 좀 말이 잘 맞아진다 라는 어떤 그런 쾌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해하고 이렇게 그런 섭섭함이 느껴지고 요런 옛날에는 그냥 고조 그냥 대사 주고받고였는데 그런 감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로 약간 그거는 또 배우로서의 재미죠. 그런 재미는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 아줌매, 저 은호인데요. 은호가. 혹시 우리 엄마 어딘지 아세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직 못 봤는데 보시러 반차도 안 갔을 낀데 내가 누구 집에 한번 가볼게. 예, 고맙습니다. 아이 진짜. 은호야. 은호야. 와. 전화 받아라. 엄마 어디 갔어? 아이고 깜짝이야. 기침 떨어지겠다. 내가 맨날 이 시간에 전화하는 줄 알면서 와 전화를 안 받노. 내가 뭐 좀 찾느라고 네 전화 소리를 못 들었는갑다. 뭘 찾는데?
참 이상하대. 내가 니 줄라고 참기름을 딱 짜가 작은 방 찬장 안에다 넣어놨거든. 근데 없다. 아침 내내 그거 찾느라고 디비고 다녔다 아이가. 어이 딴 데 둔 건 아니고? 아니다. 맨날 그거 딱 넣어두고 쓰는데 뭐. 전에는 돈을 못 찾더만 요새 와 그리 깜빡깜빡 하시노. 냄비는 또 안 태워먹나? 이제 안 그런다. 그 엄마 그 창고에 가봤나? 창고? 그거를 와. 와 전에 요새 동네 좀 떠들이 든다고 뭐 자꾸 없어진다고 도장도 창고에 넣어놓고 짜물새로 잠가놓더만. 맞다. 그 있어보래. 아이고. 그래. 놔두고 까맣게 까먹겠네. 내가 이래갖고 못 산다 진짜로. 아이고야. 그래 엄마 찾았나? 창고에 있더라. 아이고 참네. 아니, 진짜 그게 뭐야? 왜? 그중에 아들 예순이. 왜 그러시냐고? 그 저희 가르친 그 성모 마리아가 있긴 있어? 어디 있는데? 말해봐. 말해봐. 제일 가장 가깝게 만났던 장면이 그 은총이 가득한 성모 마리아가 있긴 있어. 이제 그 장면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고생한 걸 다 아는데 그렇게 80평생 고생했는데 왜 이제 지금 좀 뭔가 나이가 들었지만 즐기실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이렇게 병에 걸렸지? 그게 너무 열받는 거죠. 예, 그렇게 엄마는 성모 마리아를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왜 인생이 졌다고 된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해서 소리치었다기보다는 그런 엄마의 인생이 좀 불쌍해서 저는 소리를 좀 쳤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TV 보고 있었네. 자, 엄마. 사과 드 사과. 포크. 포크? 우리 아저씨가 포크를 어디 두셨나? 그냥 뭐. 근데 명월마 포크. 알겠어. 예, 아저씨 데려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범석을 일지망을 했고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공부하면은 비슷하게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느낀 거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구나. 뭐 되게 좋은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타인의 삶을 정말 아주 티끌밖에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이제 좀 감정이 닿았던 성모 마리아가 어디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가장 꺼내기 싫었던 감정들을 막 꺼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감정도 꺼내면서 조금 제 삶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꺼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움받았던 사람들도 생각이 좀 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술 왔어. 여기 사장님 종업원도 안 보여. 내가 꺼내왔어. 여기 다 셀프인가 봐. 물도 셀프, 술도 셀프, 저쪽에 안주도 셀프, 인생도 셀프. 공연도 좋았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 좋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연극 단원분들과 연출님과 조연출님과 또 스텝 해주신 분들의 뭔가 제가 좀 추구하는 거기도 한데 뭐 열정의 기운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연습하는 걸 준비하는 그 분들의 면면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그런 기운을 받고 이런 거는 계속 제가 살아가는데 좀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범석이 친구 미연이야. 누구? 범석이 친구 미연. 알아보시겠어요?
아, 오늘 날이 찬데 왜 이렇게 입고 나오셨어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지. 드릴게요. 미연아. 네. 알아보시는구나. 키가 어쩌 같다. 아, 대학은 부모가 준비한다며? 아, 저 졸업한 지 꽤 됐는데 범석이랑 같은 대학 나왔어요. 아, 잠시만요. 사실 연습할 때는 별 장면이 아니긴 했었는데 그 막상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연을 만나서 못 알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패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강렬했어요. 내 감정적으로 가장 일치됐던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 알던 아이를 못 알아봤고 알아본 다음에는 걔한테 말을 걸어서 현실을 내가 잘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기억은 현재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느낌이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아저씨 텔레비전 잘 켜시네. 잘 켜지네. 아들이랑 있어서 그런지 더 잘 나오네. 그렇지, 내가 있어서 더 잘나지. 어? 사랑의 아들자 1942년 겨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김혜자 씨. 아빠가 프로포즈를 제대로 했을 것 같진 않고. 뭐라고요? 꽃과 진주 목걸이를 주셨다고요? 우와, 우리 혜자 씨 행복했겠다. 아니, 비행기 소리 소음이 큰 신혼집에서 형을 낳았을 때 어땠어요? 재앙절개로 나를 낳았을 때는요? 무서움 많은 우리 애자씨 어둡고 추운 지하 식당 일에선 어떻게 버티셨을까? 애자씨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저기 봐요. 봄꽃이 피었어요. 우리 춤춰요. 보세요, 이제 봄꽃이 피었어요. 같이 춤춰요. 이런 대사로 이제 끝나는데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고통 속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꽁무니처럼 억지로 매달리고 싶지 않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 나쁘다고 생각해? 아름답지 않아. 정말 흉해. 두 발로 걷고 뛰기는커녕 먹고 싸고 입고 씻는 걸 제 손으로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직부터 꽁무니가 아름답지 않아 정말 흉해 망가져서 두 발로 걷고 뭐 뛰기는커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글을 읽었을 때는 그게 꽃무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꽃무늬 모습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한참 연설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이후에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치는데 사실은 그 아름답지 않아 정말 흉해라고 막 외칠 때 누군가가 아니야 괜찮아 그것도 아름다워 그것도 흉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주기를 되게 엄청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나이에 대해서 많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희곡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 어떤 대사들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고된 세월 평생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처음서부터 좀 울컥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주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것이 꽃무늬의 삶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울림으로 저한테 왔죠. 제가 17살 때 그 저의 삶의 주제를 어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성실한 관찰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싶다.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저의 삶의 주제를 정했는데 이번에 이 역을 맡으면서
삶을 독려하는 어떤 따뜻한 그 내면의 깊은 곳의 어떤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면서 아 이제 좀 내려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가 그 쥐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한 마무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 여자 배역을 맡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대사가 마지막에 그 물항아리 관련된 그런 대사였어요. 아이고, 평생 고생만 해서 발이 이 모양이 됐네. 내 발도 그런데 유전인가? 물항아리이고 낭창 걷던 그 곱던 자태는 다 어디 갔나. 사실은 그 대사에 마음이 훅 갔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가야겠다. 나 대신에 꽃무늬를 부탁할게. 무슨 말이야? 진작 갔어야 했는데 꽃무늬를 기억해주는 네가 나타나길 기다렸어. 아, 그건 기억하려는 게 아니야. 좋은 기억도 아니고. 넌 꽃무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잖아. 이제 꽃무늬를 기억하며 살아줘. 아니, 안 될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꽃무늬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벌써 떠났을 거야. 그래.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네. 배웅해줄게. 가자고. 안 돼! 날 보고? 날 보고 뭘 어쩌라고! 나한테도 사정 있다니까? 안 돼! 안 돼! 가지 마! 나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억들을 전해주는 거야. 이 기억들을 잘 기억해. 나는 가지만 너는 꽃무늬에 대해서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잘 살아줘.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문갑 위에 책이 한 권 있었지. 봄이 되면 제비꽃을 하얀 종이에 적어서 그 책 속에서 말렸어. 보라색, 노란색 작은 꽃들. 여름에는 수박에 얼음물, 미숫가루, 설탕을 넣어주었고 가을에는 감껍질을 깎아내고 실에 깨어 걸었어. 날이 차면 오래된 털실을 풀어 옷도리를 넣어 입혀주었지. 학교 갔다 오면 발이 얼음장 같다면서 따뜻한 아랫목에 파묻어 주었어. 볕 좋은 날에 그 무릎을 베고 누우면 머리를 빗겨서 이를 잡아주었지. 구구단을 가르쳐준 것도 당신이었어. 일은 이는 4, 3은 6, 2, 4, 8, 60. 제비꽃 피면 라면 캐러 가기로 했는데 손발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질 못했네. 춥다. 마음이 너무 풍성하다. 이번 공연에 대한 마음이. 저는 이제 마음으로 너무 나에 대해서, 나라는 인물에 훅 들어갔던 경험이 굉장히 기쁘고, 그걸 표현해내고 나니 너무 연기라는 게 훅 들어와가지고, 예. 되게 아직 너무 큰 감동이고 행복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꽃무늬의 삶으로 상징이 되는 그 인간의 그 들꽃 같은 아름다운 삶, 늘 분투하는 그런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 맡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숙제? 공부해야 되겠다. 연극이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런 이해, 이런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숙제하듯이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극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잘 해볼 수 있겠다. 다시 잘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연극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뭉클뭉클 막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도 나왔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ventured to freedom. For what we seek we had no reason. It was a heart whose doubt was fleeting, led us to say,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make a mess of it all? What if we throw a winning race? What if we lose the lead we had gained?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don't? From a place we knew no needing, it was a comfortable break in the seasons. Was it a fool's mistake that had us dreaming out on our way? And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make a mess of it all? What if we throw a winning race? What if we lose the lead we had gained? What if we trip? What if we fall? What if we don't? It was the chance we took with which we flirted, and the rush it gave that made it worth it. It is the humor in us that makes it perfect every time.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Eden. We didn't know just what we were leaving,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마침내 공연이 끝이 났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힘든 과정을 무사히 지나왔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지금 그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해보고 싶다. 왜 연극하세요? 소리내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를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이제 집에 있는 우리 동거인이랑 말할 때 이게 교감 안 되는 어떤 짜증이 확 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내 감정이 다 교감이 되고 그러면 완벽한 부부겠지요. 그 사람한테 다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어. 근데 이 공간에 와서 내가
그런 게 채워지는 거 가지고 또 이 사이가 좋아지고 막 그런 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분들의 감수성도 좋고 그런 거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해 지금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 때문에 연극을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직장 생활 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다. 제가 원해서 어디 몰두하고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없으면 삶이 너무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 연극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작업들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던 선택의 여지는 딱 요거 하나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삶을 살았다면 내가 뭐 평행이론처럼 뭐 어딘가에 내가 또 하나 더 있거나 여러 명의 내가 99명의 내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삶들을 살았을 건데 그것들을 내가 보질 못하고 내가 경험을 못하는 건데 연극 무대 안에서는 그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극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한 답변은 그냥 무대에 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못했을 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바로 무대 앞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배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저기 서고 싶다. 그게 가장 솔직한 답변이고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 삶에서 나를 온전히 막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집중해 주잖아, 나만. 그러니까 나만 보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대사를 뱉는 순간에는 나를 봐주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정말 나와 다른 삶을 공부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스럽긴 한데 궁극적으로 최고의 쾌감을 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이제 배우는 배우대로 노력하고 뭐 연출님도 연출님대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분장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한 순간을 위해서 붙어서 움직이고 그걸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좀 되게 고난스럽거든요.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로 고난스러운 과정인 것 같은데 그거를 무대에 올리고 올렸을 때 그 시간, 그 순간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강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연극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저를 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 좀 표현을 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이어서 좀 밖으로 좀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극을 시작했는데 연극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를 좀 더 들여다보고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와 세상과의 만남? 그런 게 좀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를 더 바라보게 되면서 이 세상과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연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혀 아닌 어떤 인물에 몰입을 하는 경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물에 몰입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대본을 막 읽고 행간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인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과정이 제가 너무 뿌듯해요. 첫 그 연극 무대에 극장에서 극장 연극 무대에 딱 섰을 때 생생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여행을 할 때 낯선 시간, 낯선 공간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생생한 깨어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표현의 욕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 마음의 상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표현하지 못하고 또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극을 통해서 무대에서 그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배역의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표현하는 순간 나는 온전히 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어떤 한 시간을 딱 보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되어보는 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완성의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그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삶을 살아내며 배역과 진심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각자만의 기쁨을 얻었다.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삶의 기쁨이 필요해질 때 우리는 연극 무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도 카메라 한번 봐줘야 되지 않아? 나를 추앙해. 그래서 부끄럽지만 진짜 코가 볼렁볼렁 해가지고 막 코를 이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사도 막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장으로? 죄송해요. 아 통장인지 이장인지 헷갈려. 통장이랑 이장이랑 무슨 차이지?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참고 있어. 제가 말을 잘못하는군요. 잘 편집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 맡은 배역에 대한 첫인상.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이거를 나한테 주셨나. 연출님이 원망스럽고. 우리 저녁에 가는 데가 여기서 가깝습니까? 5분 정도. 연극을 하러 많이 오세요. 대사 중에 좋은 대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프리지아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